막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요. 아마 지금 밤이어도 더운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차라리 그냥 일어나서 땀을 쭉 빼고 잠 안 오니까요. 그러고 주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미지근한 물에 샤워하시면 좀 푹 숙면을 취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 목감기 많이 유행인데요. 목에다가 천연의 섬유를 좀 이렇게 두르고 있으면 그게 이제 한의학에서는 목을 보호해서 그 기침을 덜하게 하고요. 맹문동 가루를 이제 많이 그 약국에서 파는데 이렇게 목감기 왔을 때 맹문동 가루로 된 거 뭐 이름이 다 조금씩 다른데 그거 좀 드셔도 그 기침이 좀 심하게 나는 걸 예방할 수가 있고요. 소금물로 따뜻하게 가글가글 해서 이렇게 버리는 것도 많이 하시고 배 도라지청 같은 거, 쌍화청, 생강청 이런 거 좀 드시면 좀 그래도 빨리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인생을 비웃지 않으면 인생도 나를 비웃지 않는다예요. 주제가 좋죠. 이것도 그 정신과인지 철학책에서 제가 이렇게 이 내용 좋다 그러고 썸머리 하다가 한 줄씩 이제 제가 약간 각색해서 가져오는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한 일주일간은 그 주제를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 한 권을 전해드리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이 말이 그래 그렇겠구나라는 이렇게 수긍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비웃지 않으면 인생도 나를 비웃지 않는다는 건 약간 처음에는 나는 내 인생을 비웃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왜 내가 내 인생을 비웃겠어 이랬는데 순간순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리듬 체조할 때 막 이렇게 시도를 계속 하는 거죠. 계속 시도하고 하고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그래 뭐 내가 해봤자 되겠어. 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나한테 막 화를 내고 그런 한 단계 넘어서 엄마 나 왜 이렇게 다리를 짧게 나눴어? 나 왜 이렇게 허벅지도 굵고 엉덩이도 빵빵해? 얼굴도 되게 큰 것 같아. 팔다리도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딴 애들은 빼짝 말라서 팔다리도 길고 그래서 그 리듬 체조할 때 엄청 좋거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속으로 화를 내고 가끔은 엄마한테도 그렇게 막 진짜 불효자였죠. 그렇게 엄마 나 다리가 좀 길었으면 좋겠어. 다리가 리듬 체조하면 이렇게 훅 이렇게 오잖아요. 그리고 허벅지가 두꺼우니까 이게 뭐 동작이 뭐 안 돼. 꽈지는 게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막 그러니까 막 짜증을 막 그렇게 부렸던. 근데 그걸 엄마가 또 다 받아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비웃었던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뭔가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일이 만들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니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까지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먼저 존중해주고 내가 내 인생에서 걸어온 길에 대해서 가치 있다. 때로는 내가 이게 실패하고 실수하고 내가 왜 이런 걸 했을까라고 내가 나를 한심하게 보더라도 그 한심한 면이 그래도 최선을 다한 부분이었잖아. 그때는 그거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던 거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람들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인생을 비웃는 건 그 이면에 보면 전혀 다른 마음이 있대요. 요게 참 찔리는데요. 아니 누가 자기 인생을 그렇게 비웃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게으름을 싹 옷자락 밑에 숨기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게으름이면 게으름을 여기에 싹 숨기고 어쩔 수 없어. 나는 최선을 다했거든. 너도 봤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 이건 내 탓이 아니야를 하고 싶은 거래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게으름을 딱 열고 보면 내가 조금 더 섬세할 수도 있었고 이렇게 딱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으쌰 하고 이렇게 좀 더 나 자신에 대해서 박차를 가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네 하고 포커스를 내면으로 맞출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기대치가 높고 그 기대치가 높으면 잘 될 것 같지만 그 기대치가 높은 것만큼 노력하다가 지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내가 나를 비웃어 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비웃으면서 정당화시키는 거죠. 난 더 못해. 난 더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내가 나한테 그냥 합리화시키고 나 자신에 대해서 가치를 이렇게 하락시키는 그거를 습관화하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베이스와 같은 본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참 어렵고 불편한 진실이기도 한데 그거를 인정한다면 그래서 내가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내가 봤을 때 최선을 다했지만 그게 참 부족하다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비웃는다는 거예요. 그냥 거봐. 에이 뭐 난 올생엔 안 돼. 약간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봤는데 가치의 목표는 이만큼을 뒀지만 내가 현실적으로 노력한 거는 이 정도 상태에서 머물 때는 오케이. 내가 이 정도 노력하니까 여기까지 왔구나. 근데 내가 더 하고 싶은 부분이 요 정도인데 한 번 더 여기서 올라왔으니 그만큼 조금 더 뛰어보자. 근데 좀 즐기면서 하자 이왕이면. 기왕이면 좀 더 편안하게 마음을 이완시키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너무 그레이드 위주로만 하지 않고 노력한 힘에 대해서 내면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대해서 질의 그 기준점을 조금 다르게 본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나를 비웃을 수 있는 포커스는 많이 지워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가치를 새롭게 매기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치를 좀 이건 정말 아름다운 부분이다. 내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조금 더 이쪽으로 아름답게 이끌어가야 되겠다라고 의지를 갖고 끌고 간다면 인생의 가치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인생도 나를 비웃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만큼 진중하고 실패를 했어도 오케이 받아들이면서 그래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 난 더 다른 걸 또 할 수도 있고 한두 번 뭐 실패했는데 10번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떤 인생이 나를 비웃겠어요. 근데 내가 나를 비웃으면 아무리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 주려고 해도 이미 내가 나 자체를 비웃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도 인생의 그 흐름도 나를 존중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 맞아. 내가 내 가치에 대해서 존중해 주자. 이건 잘난 척하자. 프라이드를 갖자. 내가 최고다라고 최고까지 높이 올라가 보자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반대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최고가 되지 않아도 되고 누구보다 잘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보다 좀 많이 떨어져도 되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방향에 있어도 그것을 내가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보는 시각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 친구들을 보면서 내 나이에는 이걸 내 친구들은 하던데 나는 이거밖에 못하고 내 인생에 난 이거밖에 못 이루었어. 참 한심하다. 뭐 이러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난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사람만큼은 안 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조건이 좋으니까 그만큼 했는데 나는 조건조차 안 좋잖아. 기타 등등의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나를 압박하고 비웃고 이제 약간 무시하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의 그림을 어둡게 그려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가만히 보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태어난 것 자체가 보석같이 빛나는 신성함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든 깨달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이미 비웃을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완성체인데 내가 그걸 전생에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 전생에도 인정하지 않았으니 올 생에 그걸 한번 인정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게 사람으로 태어난 가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빛났는데 그 전생에도 감각과 항상 어그러지고 뻐그러지는 감정과 외적인 폭풍처럼 변화하는 그것들이 완성체라고 믿으면서 그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올 생에 다시 태어난 거라고 해요.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게 진실이 아니고 원래 진실은 너 안을 봐. 너 안에 있는 보석이 있잖아. 그 신성함을 봐.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그래서 태어난 게 올생에 태어난 거라고 해요. 그 올생에는 조금 더 외적인 거, 막 감정이 일어나서 그 감정에 따라간다거나 욕구를 막 따라간다거나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기보다는 그 욕구와 욕망과 감정을 넘어서서 내 안에 있는 완성체, 비웃을 수 없는 그냥 이렇게 보면 심장에서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 아주 아름다운 신성함의 감정체 그것을 보는 그 올생의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목표를 두고 하시면 감히 누구도 내 인생을 비웃을 수 없고 내가 내 인생을 비웃을 수 없고 인생도 나를 비웃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면에 갖고 계신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가만히 집중하면서 잠시 명상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깁니다. 샴, 샴, 샴. 천천히 들고 나는 숨의 흐름을 보면서 내면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게 했다가 복부, 가슴, 목, 코로 숨을 내쉬면서 내면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누구도 비웃을 수 없고 인생도 비웃을 수 없으며 나 자신도 비웃을 수 없는 내면에 갖고 있는 그 신성한 보석이라고 하기에는 더 가치가 크고 넓고 광대하고 빛나는 그것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 빛나는 마음으로 숨쉬고 빛나는 마음으로 걸으며 빛나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대화하고 빛나는 마음으로 일의 상황들을 정리하고 빛나는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빛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고요하게 숨을 마시고 숨을 내쉬면서 내면에 집중합니다. 지금처럼 편안하게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보시면서 잠시 내면에 집중하다가 아주 깊게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새벽에 그 근력 운동 시리즈를 계속 좀 같이 그 코로나 때처럼 하고 싶었는데 일정이 계속 막 빠듯해가지고 못했었잖아요. 좀 요즘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 새벽에 좀 해볼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새벽에 켜지면 운동 시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도 무료 특강 오후 2시에 있고요. 좀 땀 쭉 빼고 막 이렇게 몸을 좀 가뿐하게 지금 만들어 놔야지만 환절기 감기도 더 이기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는 막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때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좀 가볍게 하려면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땀을 쫙쫙 흘려서 근육도 만드시고 노폐물도 내보내고 몸을 좀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일요일 무료 특강을 되도록이면 매주 시도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오후 2시에 무료 특강 오실 수 있는 분들, 오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 메시지 주시면 자리를 마련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10월 6일은 그 수아미지와 같이 특강을 하는 날이니까 일정을 비워두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